이제 우리는 과연 그런 폭력의 시대 1910년대 무단 통치에 맞서서 우리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싸웠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싸웠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먼저 국내입니다. 1910년대 무단 통치입니다. 정말 수만 번 쉬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였죠. 이 당시에는요, 독립운동하기가 쉬웠을까요? 어려웠을까요? 국내에서?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어려웠겠죠. 저렇게 지금 막 헌병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놓고 독립운동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. 비밀 결사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. 독립의군부도 있고 대한광복회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대한광복회를 만들었던 박상진이라는 인물을 제가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들어보셨나요? 박상진이라는 인물? 굉장히 생소하시죠? 네. 그죠?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은요,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, 그러니까 그 시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박상진은요,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910년에 경술국지 그 해잖아요. 1910년에 판사로 임용이 됩니다. 판사로 임용됐어요.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쭉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. 일제가 이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출신의 엘리트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이런 박상진 같은 인물은요, 너무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. 그냥 가만히 일제에 적당히 협력을 하면 그냥 쭉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박상진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판사로 임명되었던 이 박상진이요, 딱 경술국시가 되니까요, 자신의 판사직을 내던집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찌 식민지 관리가 되어서 앞으로 독립운동하는 그 독립군들을 내가 판결할 수 있겠는가?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는가? 나는 그것은 할 수 없다. 라고 판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. 내려놓고요,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투신한다. 하실 수 있으세요? 어렵죠. 못할 것 같아요. 어려워요. 하실 수 있으세요. 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.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항상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역사를 공부할 땐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우리는 이게 역사라고 하면 사실들을 암기해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. 역사는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학문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해요. 우리는 너무 진도 빼는데 너무 바빠. 네, 잠깐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안 해. 빨리 박상진 대한광복회 외웠으면 뭐 다음 1920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. 빨리. 잠깐만 멈춰가지고 물어보자고요. 왜? 내가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을 저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이유로 왜 그랬을까? 물어보면 비로소 그 사람의 꿈을 들으실 수 있어요. 저는 역사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꿈을 듣는 것, 전 역사를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박상진은요, 판사직을 딱 내려놓고요, 쌀가게를 하나 차립니다. 근데 이렇게 판사 이렇게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이 이렇게 상회를 열어가지고 가게를 열어서 장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그 가게를 연 이유는 뭐냐면요, 바로 이곳에서 독립 자금 또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거점으로, 위장으로 만든 그런 상회가 되는 거예요. 그 당시 1910년대 이제 일제가 이제 폭력적인 정치를 펼치면서 경제적인 정책으로 뭘 하냐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펼치면서 우리의 어떤 땅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친일 지주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. 바로 그런 친일 지주들을 처단하는, 그리고 그들로부터 군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박상진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박상진의 꿈이 있었어요. 그렇게 만든 그 자금을 가지고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겠다라는 그 꿈 하나로 이 박상진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결국 그런 활동들 때문에 박상진은 결국은 일본에게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.
사형을 언도받거든요.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.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명시입니다. 다시 태어나기 힘든 세상에 다행히 남자로 태어났건만 이룬 일 하나 없이 저 세상 가려하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가 찡그리네.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?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. 아니, 이룬 일 하나 없으시다니요.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투여하신 분입니다. 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. 너무 그 앞에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바로 이 박상진이 보였던 그 의열투쟁의 모습은요, 그 이후 김원봉의 의열단 그리고 김구의 한인 애국단으로 이어지면서 비록 박상진이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을 제2의 박상진, 제3의 박상진이 이루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